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지금 부산에요, 빈집이 무려 11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1년 이상 빈집으로 된 곳도 3만 8천 채가 넘는다고 하네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도시 슬럼화, 범죄 위험 지역, 지역경제 침체를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국의 주요 도시의 빈집 쇼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빈집이 보입니다. 부산이 지금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에만 11만 채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부산은요, 10곳 중, 그러니까 주택 10곳 중 한 곳이 빈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영도구 또 서구 같은 원도심 지역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빈집이 몇 채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집이 조금 빈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빈집이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요, 고령화와 인구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은요, 초고령 사회로 예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 인구 비율이 23%, 노인 비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요양실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이제 빈집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대부분 타지,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빈집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계속 방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부산 청년 비중 27%로 대도시 중 최저라고 합니다. 반면 노인 비율은 최고. 그래서 지금 부산이 빈집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자리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뉴스 기사인데요, 최근 기사죠. 노인과 빈집만 남은 부산, 빈집 지키는 할머니들 너무 외롭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남은 건 이렇게 낡은 주택, 그리고 노인, 그리고 줄어든 주민들 뿐이라는 거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영도구입니다. 자, 영도구는 예전에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가 다 떠나서 빈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아파트, 이게 무슨 아파트냐? 영선 아파트입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1969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자, 다른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이게 영선 아파트, 왼쪽은 바다죠. 자, 이곳이 1969년도만 해도 이 아래쪽은 판자촌이었거든요. 그래서 판자촌 주민들이 이 위에 아파트를 보면서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죠. 와, 저기서 살고 싶다. 완전히 빈촌과 부촌이 이 도로 하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영선 아파트가 있죠. 도로를 기준으로 이 아래, 예전엔 여기가 판자촌이었고 이 위를 보면서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영선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이 아래쪽을 더 부러워하게 됐어요. 여기가 흰여울 문화마을이 됐는데요. 이곳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도 많이 생기고 또 소품, 숍도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이니 땅값이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여기 영선 아파트는요, 지금 굉장히 슬럼화가 돼서 주민들이 거의 안 산다고 합니다. 월세를 10만 원에 내놨는데도 지금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냥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자, 부산이 이렇게 빈집이 많아지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재개발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해안도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사지도 많고 골목도 길도 구불구불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죠. 특히 이제 부산의 원도심 지역은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재개발 수요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이 어렵게 되면 집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래서 빈집으로 남게 되고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게 지금 부산의 현실입니다. 자, 노인 떠나면 텅 빈다. 부산 주택 10곳 중 한 곳이 빈집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지금 부산시는요, 빈집이 약 11만 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허가 주택 또 등록되지 않은 빈집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실제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감이 오시나요? 단순히 이게 집 몇 채 빈 게 아니라 도시 전체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도시에 빈집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빈집들이 많아지면 그 도시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전국 빈집 151만 호, 10년간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빈집이 많아지는 비율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빈집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위생과
안전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상징적입니다. 이렇게 슬럼화가 돼 간다는 거죠. 방치된 빈집은 쓰레기가 쌓이겠죠. 또 잡초도 무성해지고 또 이런 환경에서는 쥐나 또 해충 같은 유해동물 서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붕괴 위험이 있어요. 오래된 집들이 관리를 안 하면 금방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위생과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집값의 하락입니다. 그죠? 빈집이 많아지면 그 주변 집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보면 너무 이렇게 슬럼화되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지역 경제는 더 침체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빈집이 많은 지역은요,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떠나고 집이 비게 되면 공공인프라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버스 노선도 줄고 또 학교, 병원도 들어오지 않겠죠. 결국 주민들이 불편하니 남아있던 사람들도 떠나게 되겠죠. 이렇게 악순환으로 그 지역 지방 소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주변이 무질서해지고 또 범죄가 퍼지기 시작한다는 이론인데요. 이것은 빈집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그 주변이 점점 관리가 안 되고 결국 동네 전체가 슬럼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부산을 주로 봤는데요. 부산 외에도 다른 지방 도시도 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심각한 빈집 문제, 다른 지방 도시들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는요, 전국의 빈집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좀 심각한 빈집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경산, 남도, 북도, 전라, 남도, 북도, 또 강원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집 비율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10년간 인구 감소 높은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 하나, 둘, 셋. 네, 전체 10개 중에 3곳이 부산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대구, 서구. 네, 이렇게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들은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전국의 빈집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끌 난리인데 전국 빈집 152만 채. 지금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시죠. 그렇지만 서울 수도권 빼고 나머지 지방 도시들은요, 빈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자, 부산 열지 건너 하나 빈집. 네. 자, 부산은요,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영도구, 서구, 동구 이런 원도심 지역들이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대구입니다. 자, 대구 방치된 빈집 무려 4,137채. 대구도 많습니다. 대구도 역시 원도심 빈집 문제가 심각한데요. 자, 원래 이렇게 원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외곽 신규 개발지로 이동하면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 인천 볼까요? 자, 인천도 역시 원도심 공동화 심각. 네, 같습니다. 인천도 역시 구도심 지역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또 빈집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농어촌 지방 도시를 좀 보겠습니다. 전남입니다. 전남도 뉴스 기사인데요. 매년 5,000원씩 빈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는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집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14.5%. 즉 100집 중에 14집에서 15집이 빈집이라는 뜻이죠. 자, 이러한 이유는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또 이농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전남은 이런 이제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또 청년 창업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자, 강원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원도 뉴스인데요.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다. 빈집이 10년째 그대로. 네. 강원도도 지금 폐강 지역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빈집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5년 전에 비해서 40%나 빈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충남하고 전북 보겠습니다. 충남은 12.2%, 또 전북은 11.9%. 네, 이런 빈집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농촌 또 구도심 지역에서 빈집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그리고 경북을 보겠습니다. 경남, 경북도 빈집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경남은 10.6%, 또 경북은 10.1%. 역시 100집 중 10집은 빈집이라는 뜻입니다. 경남, 경북은요, 제조 침체 또 인구 유출로 인해서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방의 빈집 현황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에 빈집이 생기는 원인 크게 3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빈집이 많아지는 지역 공통 원인 첫 번째는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젊은이들이 전부 다 도시로 나갑니다. 결국 인구가 감소가 되고 빈집이 늘어나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산업의 쇠퇴입니다. 자, 지방의 조선업, 제조업 이런 주력 산업들이 부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결국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심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지방은 빈집들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개발의 한계입니다. 자, 부산 아까 예를 보여드렸는데 재개발도 사업성이 있어야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지방 도시들은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빈집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재개발로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빈집이 많아지는 공통원인 세 가지 때문에 빈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주요 수도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빈집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빈집이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주택 가격의 하락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예측하셨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아이도 안 낳잖아요. 저출산. 또 지금 고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 24일 날짜로 초고령 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점 빈집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통계에 따르면요, 2050년이 되면 빈집 비율이 무려 13%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요 감소 또 빈집 증가로 인해서 지방,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는요, 집값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역 간 양극화 심합니다. 자,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 지방은 빈집이 점점 심각해지겠죠. 특히 전남, 전북 같은 지역은요, 이미 빈집 비율이 15%가 넘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주요 수도권 그리고 지방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도시 슬럼화입니다. 도시 환경이 악화가 되면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죠? 방치된 집이 쓰레기도 생기고 화재 위험도 있고 범죄 발생 위험도 있는데 이것을 뭔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철거, 정비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 지자체들이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도시 슬럼화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요, 전국에 빈집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는지 또 그것이 어떤 원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는요,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